바쁜 시간 중에 모셔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내용을 좀 이렇게 숙지를 하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업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는 우리가 명색이 지부장이고 또 이제 사무처 직원 또는 감독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요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협회에 가서 회의를 하시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여기서 지금 회계를 나눠놓고 무슨 여러 가지 장부 기재부 일을 다 하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부장님들이 이 대다수고 또는 사무처 직원님들도 계시고 감사님들이 계시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감사가 그러다 보니까 회계 쪽을 역순을 해가지고 사무처에서 작성하는 정보부터 출발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반대로 지부장님이나 감사들이 봤을 때 먼저 볼 수 있는 방법적으로 역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곁들여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조금 시간 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100%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가등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다라는 100% 전제를 깔지 마시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부장으로서 또 내가 사무소 직원으로서 아니면 감사로서 이런 정도는 한번 짚어만 가지고 이 정도는 알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생활이라든가 회의 진행하는 데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책이 여러분 갖고 있는 책과 똑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협회에서 초창기에 90년대 초에 업무 처리 지침서라고 해서 이 책을 갖다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교육 조제도 이걸로 되어 있고 저도 오늘 이걸 가지고 요거를 보고 느끼는 쪽으로 회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 협회의 왜 우리가 중앙회 이 법을 따라야 됩니다. 또는 중앙회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우리 지부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회비를 왜 내야 되고 우리가 왜 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그냥 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협회의 정관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고 정관은 우리 협회에서 법에서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강국협회는 법과 회계를 띄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70년도에 협회가 발전 시작되가 73년도에 정식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82년 9월 9일 날 오해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관이 협회에 규정이 재규정이 82년 9월 9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해광고 관리법 현재 그 정관 재규정 제일 상단에 보면은 제정 이래가지고 82년 9월 9일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2년 9월 9일 이후로 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규정이나 법을 2013년도에 이걸 갖다가 광고물 관리 진행법으로 바뀌기 전까지 옛날에는 뭐 광고물 제작법 이렇게 많이 바뀌어 오는 거 아니에요. 법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한 번도 우리가 독립법인이 2010년도에 만들어질 때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법을 갖다가 독립법인이게 됨과 동시에 이 법을 갖다가 회계라든지 모든 재규정을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하고 해석이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부 자고만 좀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까 그 조금 시간에도 이렇게 말가봉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 협회 현재 정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협회에 가지고 있는 정관과 중앙회 정관 이 부분들이 많이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협회는 그래도 한 99% 정도 협회 중앙회 정관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중앙회 정관을 따라와야 되냐면
우리 협회가 정관을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한국고향고 설립 목적 이래가지고 뭐 광고인에 뭐 이렇게 필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설립의 명칭이 뭐로 하면은 민법 제 31조, 42조, 49조에 의거해서 97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가 이 법을 만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5개 광고물 관리진흥법 대통령령 안에 11조 3칸 그 법에 들어가면 5개 광고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 민법 제 31조, 42조, 49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정관에 딱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정관을 외우고 있는 거 사다 보니까 설명하려고 외우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울협회 정관에 들어가면 민법 제 50조에 의거해서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처음에 늦게 바로 나옵니다. 50조에 의거해서 이 서울협회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광고협회는 중앙회를 하고 밑에 시협회, 시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50조가 뭐냐면 중앙회에서 이해가지고 나는 그 협회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게 민법 50조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결국은 5개 광고물 관리법 11조 3위에서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뒤따라서 우리 현재 정관 제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 민법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면은 어디 가면 민법이 합니다. 민법을 놓고 판사가 판결하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법 조문을 우선으로 하되 법에 없는 부분은 민법에 난으로 이렇게 판사들이 정해서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 법안에 없는 예만 내용은 민법을 가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법에 맞게끔 모든 정관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뭐 개출을 하든지 뭐 또는 일할 때도 돈을 빌려서 뭐 장부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거는 민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이 뭐냐면 이게 민간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 한다는 것은 사관법이지. 지금 사관법인은 거의 대부분 사관법인, 재무법인, 재단법인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민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치과의사든 무슨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민법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부분이 일반 가게를 해서 여러분들 가게인데 내 사업자는 주식회사 법인이나 보통 일반 유한법인이라든지 무슨 이런 일반 주식회사 이런 부분들은 상법에 따라 상법 이거는 민법이 아닙니다. 상법에 따라가고 그 상법 소학에 보면 또 우리가 말하는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보면 노동법도 따라가고 이게 법이다. 그걸 우리는 우리 협회에 있는 법은 민법으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뭐가 정해져 하면 민법이 뭐냐고 얘기하면 민법 대총칙에 나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법 외에는 관습법에 따른다라고 딱 제일 위에 못이 박혀 있어요. 관습.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 쉽게 우리가 살아오는데 일반인이 쓰는 관습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할 때 뭐 과반수 동의를 받고 3분 이상 의결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총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 계획 이게 나와 있는 게 민법 42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우리가 그냥 이래 뭐 정관 정할 때 뭐 과반수 동의를 받고 뭐 찬성을 받고 이런 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제 민법을 한번 시간 할 때 집에 가서 휴대폰을 검색해 보시면 민법을 쭉 보시면 거기에 각종 협회를 설립할 때는 31조에 뭐 이렇게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할 때는 이런 일을 하고 46조에 보면 그 법을 설립했을 때는 행정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게 받침이 돼야지만 회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중앙회 소속으로서 지부가 왜 따라야 되는지가 이게 민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얘기할 때 나는 우리가 협회가 뭐 우리 지부 우리끼리 하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협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회로부터 해가 처음부터 한다고 같이 못을 말하는 상태. 그래서 중앙회를 무시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건 따라와 줘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예산 성립이라는 게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집중 이야기가 이 부분인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산 자체를 무시해요. 회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 총회하면 결산 때가 엄청나게 떠들고 막그 감을 지르고 바지를 지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산 성립 이 부분들이 미처 몰라가지고 혼돈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예산 요 글씨 내용 그대로 회계한다고 계획을 쭉 짜는데 이 예산을 절대로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계 원칙입니다. 감사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년도 예산 편성표를 보시고 현재 결산을 봐가지고 오버가 돼.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든 모든 부분들이 그게 오버가 된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원 월급이 원래 예산에 3,100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으면 지금 3,100만 있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거기 내용에 교육비가 잡혀 있으면 거기서 오버해서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총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예산을 좀 크다하게 짜요. 이래. 시기 짜놓고는 안 쓰면 되죠 하는 그거는 상법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체는 목적사업이라고 얘기해요. 통상 목적사업이 뭐냐면 우리 현재 오양고협회는 무슨 사업을 안전도공사 사업, 연수마케팅 사업, 교육사업 이렇게 하는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책자에 31페이지만 보세요. 31페이지를 보시면 이 손익계산서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현재 협회가 할 수 있는 목적 사업에 옆에 앞에 관이 있고 항이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사업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대한 회계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엄청나게 장부 종류를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아니더라도 자 금년출 납부 돈다가 나오고 있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오늘 외상에서 외상 매출 그 다음에 수입은 수입 매출 또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자 또 상품이 세고 상품 재고자 뭐 이런 게 어미로 뭐 수표 은행자 이게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안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까 민법에 의해 가지고 목적사업은 우리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관공서 가셔가지고 일할 때 원래 사업 예산이 없어서 원하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관공서 구청이나 시청도 우리가 똑같이 사단법인체고 그것도 목적사업입니다. 원래 내가 다리를 넣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짭니다. 그 짜는 돈이 1억을 받으면 1억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안 쓰면 이제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 오버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지부장님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자체를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돈을 이만큼 있는데 오버해 쓴다 하는 자체를 쉽게 하는 그 오버해 하면 그게 바로 공금 유용 때는 직무 유기, 직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교수가 발표만 있는데 그게 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걸 다음에 하든 이렇게 하지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의 받아놨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판공비를 또는 조직 강화비를 1,000만 원 책정돼 있었다면 1,0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썼어도 얼렁뚱땅 이렇게 해가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러면 지금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을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추경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은 미리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돈이 없다. 꼭 해야 될 이럴 때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되 이거는 반드시 이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 임의대로 쓰는 자체는 이사의 의결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지부는 운영 이율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그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의결을 받았다니까 의결을 받았는 것은 서대 다음 이 부분이 총회 때 다시 받아야 됩니다. 총회에서 사람에서 당신 이거 왜 오바돼 썼어서 인정 못합니다 하면 그 돈이 선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겠죠.
뭐 환수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총회에 가셔가지고 예산 오버가 되어 있는 부분, 특히 강사님들 가실 때 예산 오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먼저 찾잖아요. 찾으면 이 돈이 오버되는 만큼 추경의 의결을 여기 이사 의결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됐다면 쉽게 말하면 회장 찍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하고도 이 자체에서 이 쓰는 돈을 우리가 총회에 가서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다투지 않습니까? 뭐 자신이 무슨 이러면 그게 만약 총회에 잘못됐다 하면 그 자체는 환수라든지 뭐 다른 것이 있지.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예산을 관년도 예산 대비해서 사업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중앙에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따른 협회가 강원도 그리고 대구, 울산 이런 군데가 몇 군데 들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지금 원래 쓰는 돈보다 엄청나게 미리 사고나요. 자 그러면 쓰는 사람이 아무리 써도 분명히 예산보다 적게 쓰는 돈이 많아서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지부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예산을 짜실 때 원래 내가 보라는 수입을 기준으로 예산까요. 여기 이제 원래 이거 딱 보면 그 수입 예산 민세스타 이 부분이 관년도에 내가 전년도에 돈이랑 수입의 기준에서 원래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딱 짜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얘기할 때 예산은 짜놓고 안 쓰면 됩니다. 안 쓰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주로 해결을 하냐면 예산을 갖다가 거기 그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수입 부분에 원래비 들어오면 주기 돼 있지 않습니까? 돈이 원래비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처벌 있는 돈을 잡아놓습니다. 그게 안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막 잡아놔요. 그러니까 뭐 지출을 써놓고 맞춰놓으니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수입과 지출은 맞아야 됩니다. 결국 돈 안 들어오는 돈을 이빨에 막 잡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썼을 때 지출 부분은 많이 없이 놓으면 이 자체가 돈을 회장이나 지휘관이 막 쓰고 결국은 회원들인데 욕을 안 먹잖아요. 오바를 안 시켰으니까. 근데 우리 중앙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예산을 수입 예산을 방만하게 짜다 보니까 수입 예산 안 들어와요. 우리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게 딱 사무처 직원들 잘 알아요. 돈을 딱 한 명에 있습니다. 1년에 딱 돈을 딱 정해져 있어요. 회원 몇 명이 회비 얼마 하고 참조금 뭐 이렇게 교육비 얼마 받으면 딱 돈이 그냥 딱 나와요. 이게 더 이상 나올 데 없습니다. 알고보면 설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총 들어온 돈이 3억이다. 뭐 4억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돈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출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데는 원래만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다 하면 나머지 이건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제 초과 지출 발생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이제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예비비 편성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예산 오버하지 말아라. 그래서 강사님들 이렇게 가실 때도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보세요. 이걸 전년도 대비해서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계 연도가 됐는데도 무슨 뭐 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가 진행이 안 되고 서울협회도 그런 케이스인데 원래 연말 총회를 늦어도 보내고 그러면 예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회계협상 나오는 게 전년도 동예산의 중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거는 일단 총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여러분들은 그걸 의심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앞에 할 때 총회장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협회는 이 협회의 협회 우리 전체의 이 회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소말 부분 정리해서 우리는 목적 사항이기 때문에 돈 손익계산서에다 돈 딱딱딱 미시는 것들을 같이 표현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재고를 뭐 세금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실 때
지금 수기로 작성하는 지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대부분 컴퓨터 하시죠? 수기합니까? 네. 수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서울현행을 바라보는 전국의 협회 같은 경우는 다 컴퓨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부가 그러니까 컴퓨터로 내가 작성하면 바로 내가 목에서 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돈을 A 얼마 해가지고 딱 쳐면 이게 바로 초기 요자까지 바로 정리가 다 되고요. 그래서 수기를 하게 되면 일반 수입부 지출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총계정원장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총계정원장을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 장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총계정원장이 목적 사업에서는 일반 사업 이 상법에서 나오는 일반 회사에서는 총계정원장 하는 게 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총계정원장을 만들어 총계정원장이 뭐냐면 오늘 이제 아침부터 나가지고 차비 얼마 쓰고 뭐 이렇게 보통 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살면서 하면 집에도 이제 다시 막 쓰잖아요. 전기세 내고 학비 주고 이렇게 막 써놨습니까? 쓰면은 내가 술을 얼마큼 먹었는지 한 달 담배 얼마 쓰는지 그 자체를 잘 몰라요. 이 계정원장 총계정원장 쓰면은 항목에다가 위에 전기세 각종 세금 하나 한 달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술값, 술 먹는 거 다 만들어놓고 시장 받는 걸 딱 이렇게 정리해놓으면요 자동차 관리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언제든지 원래 술 먹으면 딱 뒤보면은 몇달 며칠 날 뭐 술 먹는 게 자꾸만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 계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러면 누가 내가 술을 풀어야 돼. 담배값 1년에 얼마나 하고 일일이 다 찾아와도 계정원장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럼 담배 살 때마다 가지고 몇달 며칠 날 담배값 얼마 기억하면 그 장에는 담배 쓰는 걸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전기세 얼마 들었는지 자동차세 얼마 들었는지 내가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는 손익계산서 하는 건 뭐냐면 총 들어왔는 돈과 나가는 돈 총 돈이 수입이 되어 왔는 돈하고 총 지출된 돈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놨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돈이 이제 수입이 많으면 이익이 생길 것이고 지출이 많으면 적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부하고 지출부 따로 판별시 손익계산서를 시작하면 손익계산서가 결산보고서에 딱 올라오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원래 우리 협회가 총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그 뒤에 어떻게 돈이 들어왔으면 해운 회비 얼마 들어오고 그거 보면 다 목에다 있잖아요. 해운 회비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일공사에서 다 나와있어요. 그거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는 부분이 쭉 해가지고 항공보고 주된 저희 관계 조선의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수입 지출 발생하면 이제 잉여금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잉여금 부분이 플러스 되면은 순이익, 마이너스 되면은 순손실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수입부 지출부를 현재 우리는 협회 쓰지만 합니다. 왜 쓰지만 하면은 총계정원장이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굳이 그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감사님이 가지고 제일 못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대차 대대표를 보았습니까? 대차 대대표 분이 대차 대대표 이 부분은 협회에서도 이제 지부에 현재 지부에 어느 협회에 총 돈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 집에서 내 사무실에 대대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 집이 얼마다, 집 통장에 현금 얼마 있고 적금 얼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빌린 돈 집살기 얼마 대출내고 이런 부분을 적어놨는 게 대표거든요. 그래서 예산대표 경우에는 이 자산, 문화자산 이런 부분을 하면 지금 현금, 뭐 예금들이 있는 거 현금 이게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유동자산이고 나머지 있는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 요걸 우리가 미리 협회에서 이걸 만들 때 여기에 손익계산서 마찬가지고 대세요금까지 여기에 내용을 해석을 다 보지 않습니다. 거기 맞는 거는 삽입만 하면 돼요. 그럼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보시고 그러면 기본적인 게
손익계산서하고 대세협 이걸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대세협 그러면 기본 원칙은 뭐냐면 예타제협에는 이게 자산입니다. 자식이 통상적으로 차전 얘기가 차전과 대비인데 이쪽을 자산으로 얘기하고 이쪽을 부채 자본이라는데 여러분이 대세협을 따기 첩해든지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딱 보면 이 좌측하고 우측이 밑으로 봐 제대로 딱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이 자산 부분하고 요거의 부채 자본이 합해져 버려요. 요거 다 요거 했던 게 요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라고요. 왜?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울려서 안 했더니 이 자산하고 요거 플러스 요거는 요거다. 이거를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대체계도 볼 때 방식이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비용 순이익의 수익. 그래서 이 수익을 왜 대비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회계 처리하신 분은 알겠지만 어차피 이 돈은 수익에 들어온 돈은 나중에 이 돈이 자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가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대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거 손익계산 이 비용하고 순이익은 요거 빼기 요거와 요거를 뺐을 때 요 나오는 돈이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수익과 지출을 뺐을 때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산을 보면 우리 협회의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이제 우리 조항으로 어떤 부채가 이렇게 매도 거기 사표가 있고 차입금 얼마 더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 기록 이런 거는 어차피 사무 지주를 전표 끊는 방법 때문에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전표를 우리 중요시하는 부분은 회장님이 전표는 꼭 좀 이렇게 확인하고 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집회장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일개당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희들이 통상 그 협회에는 나가면 전표로 대신하라 했죠. 전표를 왜 그러냐면 전표는 여기에서 회원이 회비를 냈든지 지출했든지 이제 돈을 쓰면은 지출 전표를 끊고 돈을 입금 전표를 끊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 종래에는 입금 현금이 왔다 갔다 해서 현금 입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대시전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사무처에 계신 분들도 작성해 주실 때 이 원리회비가 지회 회원이기 돈이 이렇게 얼마가 보통 예금 어느 부자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이 돈이 여기서 이렇게 이게 넘어왔다고 어느 통장에 있다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부에서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잘 안 쓰죠. 보통 다 카드를 쓰시죠. 예, 그게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하게 되면은 부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정리 보면 회계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셔서 1년이 한데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 보면 이제 경비 부정하는 게 어떻게 좋아하냐면 특히 이제 간혹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갖다가 영수증을 이 전표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해야 됩니다. 영수증 없는 전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그 책 교재에 보면 나와 있고 이게 100% 전표 작성 요리 보면은 반드시 전표를 작성하는데 영수증이 없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합치죠. 그리고 영수증에는 반드시 그 업체의 대표의 이름과 도장이 반드시 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회는 일반적으로 개인 가진 수용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소규모의 금액에 한해서 그렇고 거의 대부분 가진 수용 인정을 합니다. 대신 이제 카드 쓰게 되면 영수증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대신하는 거는 거기 보면 사업자 번호하고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일반 도시 카드로 끊는 전표는 영수증은 세금 계산 동일한 교육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하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까지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거를 왜 인정 안 하면 옛날 수기라고 지금 아까 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영수증에다가 숫자 고치는 방법, 뭐 때로는 부풀리가 끊어오는 거,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뭐 이렇게 식사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15만 나왔는데 뭐 25만 좀 이렇게 부풀러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대로 숫자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13인데 뭐 18로 고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표는 절대로 글씨 수정이 아닙니다. 뭐 답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날인을 해가지고 관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총괄하게 되면 우리는 사방법인체의 목적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을 하는 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현재 우리 지침서에 따라서 작성 기능을 준다. 그리고 각종 그 소개를 보면은 전표 작성 시 장부 기사할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내용들 다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했더라도 그 책만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단지 감사님들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드는 법정단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협회와 지부가 같이 연관되어 가야 되는 이 부분 그거를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부의 지부장 또는 그 감사님들이 하신 일들은 뭐냐면 최소한으로 지금 내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돼요. 그리고 정관 재규정도 결국은 회계도 회계 범위라는 게 있고 우리 현대 협회는 정관을 밑으로 해서 34개의 규정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쯤 회장님들이 지회장들이 그거를 한번 내가 34개 규정을 한번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 규정집 속에서는 거기 보면 인사위원회 이사의 규정, 여비 규정 이런 게 다 오늘 회장님 출장 가시는데 그 돈을 얼마나 가지고 써야 되는지 조항 회장님은 비행기 항공료를 얼마 줘야 되는지 그런 거 다 무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그 속에. 근데 지금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것도 원래 다 감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회의할 때 위임하고 있는 것도 위임도 위임 직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34개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의결 규정부터 시작해서 그 인사위원회, 법제위원회 그 한 역할 규정이 별도로 선관위 규정이 별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내가 우리 정관하고 법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서 그거 하고 이 회계 부분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 해도 아마 충분히 아마 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쯤 총회장 원장 정도는 한번 써볼 수 있는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부분 얘기해줬고 그래 총회장 쓰는 법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책에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손익계산자까지 그대로 손익계산자만 쓰면 그게 하나하나 띄가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협회 하는데 마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와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름대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로 고심하다가 지금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 준 거는 앞에서 기본적인 이야기가 많이 와갖고 또 이런 교육이 돼야지만 앞으로 협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에도 교육을 지금 저당연히 한번 하고는 교육을 못 했어요. 한 번도. 근데 이게 협회 자체가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게 패턴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부에 가서도 지부장님들이 이 기본적을 가지고 회원들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혹간에 이제 제가 이제 간혹 딴 지부에서 그런 거 하는데 수익금이 나눈다고 해서 그걸 안 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하면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 돈을 벌다가 나눠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게 수익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조직 광합이라든지 어떤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쓰시는 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날아가는 지구가 간혹 있어요. 그거는 잘못하면 그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하지 마시고 나머지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 내용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짧게 마친 이유는 앞에 시간이 많이 길었고 또 이제 뒤에 또 정리도 하고 좀 더 보여야 되니까 원래 이 강의 길면 제가 요즘은 해석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책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문기의 선 자체는 이런 거를 세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무실 직원분들도 지금 뭐 실기 받을 사람이 이 전표를 쓰고 장부 기자하고 하는데 회장님이 알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사무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 이제 아까 이야기 보면은 결산이 또 마찬가지고 여기에 개정자 붕괴하는 법, 이 붕괴도 있는데 이 붕괴도 아주 붕괴를 이렇게 하시면 그 사무처에 계신 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붕괴는 쉽게 말하면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붕괴는 장부기획할 때 자산을 차변에 부채를 대변한 이 내용들 자체가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차대조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차대조법상에서 자산이 좌측에 있으면 차변이 있고 부채 자본은 우측에 있으면 대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의 관계는 전부 그냥 차변이 기재를 해버리면 되고요. 부채나 자본 관계는 대변이 기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기입이다. 이게 억수로 복잡한 부분이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회 지부들 기본 운영 목표하고 방침, 운영 방안 이게 여기 현재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씌워주셔야 되고 예산에 의해서 요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게 우리 목적 사업입니다.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예산을 방만하게 잡지 마시고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예산 오버 안 하시는 그렇게 하면 처음에 앞으로 총회할 때 와가지고 결산할 때 건들지 마세요.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서는 일반 보통 그렇게 삼성이든 아니면 큰 회사 마찬가지로 일반 큰 단체에 가면은 결산 안 한다는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돈 바로 만기도 바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산은 볼 게 없어요. 왜? 감사가 다 했지 않습니까? 단지 결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무시하잖아요. 그게 감사를 무시할 거예요. 감사가 앞에서 감사 보고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문제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딱 메모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거를 질의해보는 건 괜찮겠지만 감사가 아무 이상 없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잘못됐니 막 해봐야 그러면은 이사들도 있다. 지부의 이사회 할 때도 이게 또 총회 의견을 하게 돼 이사회에서 이 통과를 시킵니다. 이사들이 그거 쓰고 다 봐요. 검사하고 그 내용 자체를 지출의 내용을 다 봅니다. 이사들이 우리 억양중앙에는 234개 지부장들이 계시지만 그 총 협회에서 이사들이 4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서 그걸 다 점검을 해요. 그래서 거기 문제되는 걸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 또 감사가 또 있고 그러면 중앙의 감사가 여기서 또는 지부 감사가 보고할 때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 없는 거예요. 감사 필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보면 그걸 믿지 않고 감사가 이 문제 많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우리 그 법률에 나와 있듯이 감사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고 감사 정원 합의가 되면 임시총회 할 수 있고 회장을 갖다 직무 정의를 실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감사를 믿지 못하면은 총회할 때 그거 뜯어봐야 시끄럽게 결국 작업만 생기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실 때 대신 박대 대표는 하면 예산할 때 좀 핀트기 좀 사오세요. 예산할 때. 예산 많이 안 나오면은 그 돈 다 쓰는데 그러면
올해의 수입 예산을 현재 중앙에 올해는 아마 또 연도 말 되면은 제가 예상할 때는 또 마이너스 한 4, 5천 정도의 어떤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나 우리 이사들이나 이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입 도로는 한정대에서 딱 들어오면 뭐 분당 도로하고 회비하고 딱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을 갖다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찾든지. 근데 나가는 돈을 딱 정리나 해놓으면 원래 찾는 총 돈이 7천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그러면 내년에 똑같이 해서 따르면 또 어떻게 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뚫는 방법은 지출을 뚫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불법이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회원님들이 내가 이제 이게 공항에 다른 것도 안 되지만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원님들은 예산할 때 뭘 하면 있다가 예, 조금만 그냥 할 때도 쭉 가버려요. 제일 처음에 결산할 때 막 지금 국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도 한번 두 번 하고 막 하는 거 추경 예산 못 받는 거 하는 거 그러면 돈 쓰면 안 됩니다. 쓸 수 없어요. 국회 정부도 이 예산을 안 따지면 못 씁니다. 그럼 이 돈을 줘도 예산을 줘도 그 돈을 다 못 쓰면 어떻게 하죠? 못 쓰는 건 나가가 다시 줍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부분 이 아까 예산이라는 부분을 이 기본 운영 이 목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딱 짤 때 정확하게 사무처에서 직원이 딱 짜주면 있잖아요. 돈으로 딱 짜주면 그거 마찬가지 수입 지출 딱 하면 되는데 그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고 총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돈 딱 해줬는데 뭐 직원 월급을 다 사무 뭐 임금비를 갖다가 350만 잡아놨는데 그걸 400을 주겠어 안 줍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예산을 터무니없이 짜니까 결국은 사오게 되고 마이너스 잡는 거리 뻔한 마이너스 결산 잡고를 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됐습니다. 박수 치고 이렇게 예산할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제 우리 협회 회원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지부에서도 지부한테 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짜셔야 되고요. 예? 총회 오실 때도 예산이 오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짜실 때 강력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협회가 발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최고의 꽃은 뭐냐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면 전국하면 예산 따로 많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절대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목적 사업에서는 그게 그리고 아까 목간전이 완전 한목이 돈을 갖다가 지금 앞에 관항동이나 항에 있는 돈을 갖다가 목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 이제 서울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관이 있고 항이 다 있잖아요. 항이 있으면 항 안에 보면 이렇게 목으로 쭉 해가면 4개, 5개 있어요. 안전도검사를 딱 항이 있으면 밑에 옆에 목에 보면 6개 쭉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목을 전용하는 거는 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에 돈 깔고 원래 업무 조직 강화비가 만약에 3,500만 원 조직 강화비 중에서 해외비가 갔을 때 우리 좀 주잖아요. 하면 그걸 가지고 회장이 이거 해외비 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혹 여러분 부처에 하시고 일을 하러 가다 보면은 이 방법을 예산에서 보면은 이런 소리 어디 딴 데 돈 빼가지고 하는 그거는 목에서 전용하는 겁니다. 관에서 항에서 전용이 안 돼요. 그건 하려고 하면 항 정용은 그것도 남아 그걸 돌려줘야 되지 그걸 땡기고 올 수 없습니다. 그건 이사에 넣어서 안 돼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하는 게 예비비. 예비비를 갖다 하는 건 예비비는 어디가 쓰시는 그래서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의 한모 회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 교육비가 사업계획이 없었다 싶시다. 이래서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그러면 썼다. 그러면 그걸 이사에서 추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비비를 추경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한다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회계의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때 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교육을 한다, 아니면 뭐 전시한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기본 목표,
이 부분이 운영에 권익신장이나 이런 홍보 이런 부분에서 미리 예산이 다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안 잡고 내가 적극적으로 오늘 지부장님이 있다가 야 우리 오늘 이번에 사업회가 돈 좀 벌어서 있겠네 바로 뭐 회의 한번 가자 있을까 안 됩니다. 한락하면 최소한도 올해도 버린 돈 가지고 돈 인력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사업 계획을 짜실 때 이제 내년에 우리는 이 돈 남는 걸 가지고 지부 단합을 해서 단합대 해가지고 이 돈을 공간을 편집해서 회의 가자 이렇게 짜놓고 그 팀이 보셔야 됩니다. 그 짰는데도 만약에 그 돈을 2,500을 짰다 놀러간 탄압대비 근데 사람들이 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촉석해야 해요. 적기 쓰는 거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원래 회계는 목적 사업에서는 회계는 100% 수입에 100% 쓰는 게 원칙으로 돈 남은 자체가 잘못돼요. 그게 뭐냐면은 예산을 짤 때 잘못 짰다는 얘기예요. 돈 남는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제일 잘못하는 게 계속 추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수학교 갈 때 뭐 했습니까? 고성에 산불 났다. 복지기금, 이 비상구호개척기금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거 연락하면 추경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협회 회원들한테, 근데 섞으면 되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민법 제46조에서 97조가 민법 97조가 뭐냐면은 거기에 가서 각종 제도에서 벌금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벌금과 과태료예요. 벌금은 현금입니다. 우리 보도 협회에서는 통화설비 뭐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민법은 과태료지 벌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주면 벌금 나오는 거는 현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보통 뭐 현수막을 잘못 나놓고 벌금 말하면 그거는 벌금이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법에 가면은 뭐 징역을 사고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징역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때리고 그거 부과하고 이게 간혹 되는 경우는 이게 현법을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 노동법이나 건설기법 기본법 이렇게 뭐 넘어가서 거기에 적용되는 거지 민법으로서는 그래서 민법은 거기 대개가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민법이죠.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수사하는 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민법은 아까 말했던 우리 관습법 우리가 옛날부터 살아왔는 그걸 가지고 국민 탈은 그걸 관습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협회도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예산을 확실히 따져야 되고 예산 절대 오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꼭 그걸 써야 될 때는 추경받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리고 이사회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돈을 쓰시려면 영수증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정영수증이 없으면 지출기획서라고 써가지고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부장님들이 돈을 쓰고 어디 와가지고 썼다 이거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는 반드시 전표는 받아가지고 붙이고 전표 뒤에 영수증이 반드시 처분 영수증 없는 전표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그냥 콘에서 끄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꺼내야 되고 매일각하지만 전표 뒤에는 반드시 영수증하고 종이에 도장이 탁 보내죠. 왜? 그거는 사무처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찍어야 하나. 누군가 영수증을 훼손할 수도 있고 그걸 바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무처 직원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앞에 부분에 회계 책임자 보통 협회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이 하고 사무처는 주로 되는 게 책임자가 사무처 직원이 대충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큰 단체 가면 사무직원들 이게 사무처 직원이나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공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놓고 한 이유가 문제가 생길 때는 1차적인 책임은 사무처 직원이 져야 됩니다. 왜? 이 돈이 공금이 잘못되고 운용이 됐다 잘못됐을 때 1차 책임은 명백하게 지부장이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협회장이 그 돈을 해가 했는 게 사실 밝히지 않은 이상은 일단 사무 직원이 잘못되어 됩니다. 왜? 사무 직원은 그래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회장이나 지부장은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공사직입니다. 그 명의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무 직원이 안전성을 위해서 총계정원장, 이제 뒤에 보면 총계정원장, 전표 이런 거는 총계정원장은 연구보도, 전표는 10년 이렇게 보도 연수가 있습니다. 그걸 폐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전표는 1년이 딱 끝나고 나면 반드시 봉의를 딱 해가지고 그걸 딱
딱 공개하고 도장 자격 찍어가지고. 근데 만약 그게 누가 봉이 뜯었다, 그러면 그게 사무소 직원에 대한 책임이 되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앞에서 행정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이 각종 발송이나 이 공문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일 때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 협회가 문제될 때는 그 행정 공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님들 가시면은 제일 먼저 챙기는 부분이 행정 공문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지구가 되려고 하면 첫째로 회계 부분은 지금 아까 손익계산서 나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목차만 잡아서 잘 기록해 주고 그 오반되게 쓰시면 되고 만약 이 돈이 업무 추진비가 1,500만 잡혀 있는데 왜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다 써버렸다. 1,500만 됐다. 그럼 앞으로 업무수익을 못 씁니다. 지부장님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 하는 방법은 예비비를 쓰든지 추경 이사의 의견, 운영의 의견을 있어서 받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빚을 내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빚을 내는 것도 빚도 빚 내는 것도 결국 자본입니다. 빚도 자본입니다. 부채도 사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부채가 돌아와가지고 자산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현재 협회의 우리 중앙회 같은 경우는 신림동 그 회관 자체가 자산인데 그거를 감가상각에 정리를 해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에가 빚이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좀 넘죠? 부채가. 근데 우리가 이제 자산하고 부채하고 부채 자본을 플러스 했을 때 이게 비율이 통상적으로 50% 넘어가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40%대 얘기하고 이게 자산하고 부채 이 부분을 비율을 갖다가 자본 비율을 갖다가 40% 잡는데 통상적으로 한 50% 이렇게 넘어가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협회 전망이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협회를 하실 때 총회 가셔가지고 예산을 튼튼히 좀 짜주시면 예산만 잘 짜면 협회가 플러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예산 잘 짜는 방법은 그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작년도에 결산했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돈 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99%가 맞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방문한 예산을 짜는 게 그게 제일 많이 지적을 합니다. 예산을 제일 보시면 방문한 예산 짜는 거. 돈이 이게는 도로지 않는 걸 뭐 회원 가입비가 회원 도로도 않는데 가입비 회원을 30명 잡아가지고 뭐 가입비 10만 원 받아가 뭐 어때 그렇게 막 소스 만들어놔요. 그런 게 해놓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라 예산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르시고 돈 집중 잘 하시고 그러면 뭐 앞으로 서울협회가 아마 정상이 결과를 이제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여러분한테 한 시간이 흘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얘기해서 빨리 하고 정리를 빨리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채로 참고하시고 혹시 이제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질의하시고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뭐 질의고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가까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울협회하고 시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부장 할 때 어느 지부를 가보니까 수익 사업을 예를 뭐 개선 사업이 됐든 뭐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많게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 있는데 예. 그 전년도 예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예산 편성이. 근데 작년에 한 7억 했으니까 올해 한 3억 5천, 5억 정도 폭 잡고 수익 예산을 잡아놓은 걸 제가 초기작으로 봤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수익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 그게 이제 예산 불성립하는 조건인데요. 예산을 내가 미리 책정해놓고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출을 하는 전제는 뭐 항상 이 회계는 이 복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수입이 생기는 만큼이 지출이 어떤 뭐 발생이 되는 거죠. 안 했으면 돈이 발생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수익 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익 사업에 대한 지출로 쓰면 좋은데 예산을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 이제 뭐 회원 회비라든지 어떤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예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뭐 분담금도 주고 뭐 급여도 주고 관리비를 내는데
그거를 좀 오버해서 더 이제 많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행사비라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까 했는 이야기가 미리 그러니까 초딩이가 미리 잡아놓고 돈 떨어서 버리면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예서 잘 지정해 주셔야 된다. 그거를 절대 못 하게끔. 그리고 지금 회계 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 특별 회계와 일반 회계 구분해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 회계를 하는 건 우리가 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회비 내고 이런 걸 하는 거는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매출을 다 잡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 일반 회계로 돌리갖고는 빼버리고 수익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로 따라서 세금을 적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크게 안 되는 데는 뭉쳐서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회장님이 뭐 쓰는 기본 업무치나 통업이라든지 직원 월급 이런 거를 들어보면 이제 일반 회계에서 맞추는 합니다. 그건 회원 회비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오늘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을 하나 어떤 얻은 지금같이 이번에 등기사 하나 띄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됐잖아요. 되면은 연도말에 가면 당연히 올 남은 만큼 이익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럼 99% 발생됩니다. 원래 가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공사를 받아가 갑자기 원래 계획이 없었는지 했다. 그러면 거기 잉여금 1억이 남으시면 그 돈 1억이 분명히 이익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짜실 때 그 1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그때가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원래 대표 낙산하면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해 외부에 야외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또 회원 어떤 일을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른 분 얘기 없으면은 예. 네, 이사 남부입니다. 저 협회나 지부가 이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다가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부족해서 추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책자에 보면 지금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에 보고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고 지부의 추가 경정 예산은 회장님께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추경을 하게 될 때는 지금 그 협회 총회를 거쳐야 되고 지부 같은 경우에 추경을 꼭 해야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경을 해야 되나요? 아까 이제 예산에 생기게 있어요. 예. 요분인데요.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죠. 근데 지금 저도 아까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던 추경 짜지 않습니까? 짜는 건 이사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 하는 부분이 그러고 아까 제가 했는 게 지부는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운영위원회 하는 건 지부 회원의 다반수가 참석인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한다고 좀 승인하는 그 이야기 그 책자에 나와 있던데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 찾아봐야 되겠어요. 찾아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를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내가 확실하게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하려면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현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되는데 거기에 이거 보면 이 밑에 이거는 이사회라고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서울협회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추경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걸 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이제 이게 정부안 논제가 된 부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지부의 최저 구성인을 5인으로 바꿨어요. 그게 원래 15인 5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왜 나가면 산청군에 가면 지부 회원에 5인밖에 안 되는 지부가 있습니다. 경남 산청 유일하게. 그러면
지금 그것도 바꾸는 자체에서 문제 보는 부분을 하면 그걸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아까 세원이 전부 5명밖에 안 되는데 회장 파업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그러면 이사위원회를 4명, 5명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게. 4명이 예, 제가 한 이야기가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이 한 분, 우리가 이제, 중앙회가, 아시다시피 저당일 교육 한번 하고 앞에 뭐 했다는 얘기가 그동안에 중앙회 회장이 무슨 직무직 받고 이렇게 그러나 10년간 이렇게 좀 시달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오염보호진흥법이 바뀌어 놓고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말 한 손을 못 봤어요. 그리고 교육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해준비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특히 정관을 바꾸면 제규적인 다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서울표도 어제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애매한 부분은 민법을 들어가 보시면 민법에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민법을 보시고 민법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앙에 있는 걸 빨리 이 법제위원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걸 빨리 하는 게 우리 저 현재 잘못됐어요. 뭐 다른 거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